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전남에서는 86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45%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 표심이 대선 전국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목포 MBC가 농업과 의료, 여성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국내 한 유명 주류 회사가 오늘부터 맥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 일부 도매 업체들은 주류 회사가 일주일 전부터 맥주 공급을 갑자기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지역 투표소 862곳과 개표소 22곳의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는 오늘 투표소 설치 작업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는 등 투 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남 지역 유권자 수는 158만 1,278명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남 51.45%, 전북 48.63%, 광주 48.27% 등 호남은 5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선거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에서 이미 후보 선택을 마쳤습니다. 호남의 투표 열풍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 민심이 초박빙 판세의 대선 선거전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포 MBC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입니다. 산업화 이후 농자 천하지 대본의 시대는 농민들만 외칠 뿐 현실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식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농정 철학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양현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세계 각국은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식량 안보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의 식량 자급률을 6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초식량 비축량을 현재의 2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 주축에는 결국 우리 농민들과 농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 확실하게 2019년 45.8%, 쌀을 뺀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새 후보의 농업 공약을 경실련이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농정 공약은 농업계 요구에 따른 공약과 탄소 중립, 생태농업 확대 공약 등이 구체성을 띠지만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소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해 공약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농지 총량제, 농정 조직 개편 등 가치가 높은 공약이 있지만 농지 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농가 소득 안정, 탄소 중립, 환경 생태 농업 등에는 후보들의 공감대가 있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 철학의 부재,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건 모든 후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간 병원이 압도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서 코로나19로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의 공공의료 기반을 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2명. 전국 두 번째로 높았지만 실상은 여성도 아이도 전문 병원 찾기가 어려운 의료 낙후 지역입니다. 297개 전남 읍면동 가운데 77%는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고 73%는 소아청소년과에 못 갑니다. 전국에 40개가 설립된 의과대는 전남에만 없습니다. 그런 섬이나 농촌 쪽의 의료를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두텁게 층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 공약은 전남이 요구해왔던 의료체계 강화 방안과 닮아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종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공약하고 있고 지역 의사제와 지역 간호사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협회에 밀려 좌절됐던 민주당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 지역 출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높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국립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전남대학교 의대 분원을 만들어 병원을 확충하자는 겁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의대 정원만 그냥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남쪽으로 올 거냐, 광주하고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건 공약을 놓고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의대 설립, 지역 의료인 제도를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개혁적 대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기존 국립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정원이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대선 막바지에 2030 여성들의 표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존의 혐오 프레임을 거부하며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겁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감한 영역이었던 여성과 페미니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키워드로 떠오른 이른바 이대남. 2030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외면돼 왔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공격적인 공약을 쏟아내며 반페미니즘 정서를 겨냥해온 국민의힘.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활동가 박지연 씨를 영입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여성 혐오가 전면으로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성을 혐오하고 유권자 취급도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많이들 분노하셨습니다.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는 물론 대선 관심도가 뒤늦게 치솟은 상황. 모든 이대남들이 여성은 물론 다른 세대 등을 혐오하고 비하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각종 콘텐츠들이 탄생했습니다. 남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던 이대남 프레임을 깨는데 남성들도 동참하면서 다른 대표성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집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기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온라인 여론이 실제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긴 어렵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114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골기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논란이 됐던 여성 관련 공약을 재소환하며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호남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산에서 대구로 가는 차량 안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혁을 책임져 왔다며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에 한 번 더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수도권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선대위 판단 때문에 결국 못 가게 됐다며 영상 메시지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언론까지 갈라치기 하고 협박을 일삼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태도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상식적인 일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더는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 윤 후보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한 유명 주류 회사가 오늘부터 맥주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전남 지역 일부 맥주 도매 업체들은 주류 회사가 일주일 전부터 맥주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주류 도매업체. 쌓여있는 맥주들의 공장 출고 시점은 대부분 1월과 2월 중순. 통상 도매업체에 공급되는 맥주는 공장 출고일 기준 닷새 이하입니다. 주류 회사가 많은 물량의 맥주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도매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주 도매업체가 하루에 유통하는 맥주 물량은 평균 400상자.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주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평소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유명 맥주 회사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뒤 도매업체에게 맥주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가지러 갔을 때 정말로 많은 물량을 적재해놓고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류 도매업체는 회사 측이 가격 인상 이후에 맥주를 유통해서 차익을 남기려고 맥주 공급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주가 인상 발표가 되니까 이제 조용하니까 거기서 물량 조절을 해보려. 다른 데는 안 그랬거든. 조용한 데로 줘버렸거든 그냥. 이에 대해 주류회사 물류센터 측은 도매업자들로부터 외상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급을 줄였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합니다. 자기네들이 돈 주는 대로 시켜가는 거예요. 이제 채권 한도가 되어버리면 내상으로도 못 가져가죠. 대금을 안 들어오면 맥주를 못 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맥주 가격 인상 당일부터 주류회사 측은 도매업체들에게 평상시 수준으로 맥주 공급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전남에서는 6,0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3,10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3월 개학 이후 학교에서 집단 발생이 잇따르면서 10대 확진자가 전체 20%인 1,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도 850여 명이 확진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환자 분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코로나 환자 분류가 위중증과 준중증, 중등증, 경증 등 4단계로 복잡하다고 판단하고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입원 전후 단계인 위중증과 예비 중증 정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수협은 오늘 서남권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첫 위판을 시행했습니다. 위판에는 참새우젓, 북새우젓 등이 5억 3,800만 원의 위판고를 기록했으며 작년 첫 위판과 비교했을 때 2억 3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목포 수협은 국내 최대 젓 주산지로 새우젓, 강다라젓, 황석어젓, 갈치젓 등을 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다음 달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남체육대회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문체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대회 미승인 등으로 전남체전을 오는 5월 20일로 연기 요청해옴에 따라 체육회, 종목별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최 시기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월 전남체전 개최도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에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현지에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라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5월 개장하기로 하고 수출이 가능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발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년 전 세계적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관을 개설해 3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평군이 국가기록원의 맞춤형 보건 복제 지원 서비스에 선정돼 옛 기록물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한평군에 선정된 기록물은 1954년부터 1962년 한평군에 거주한 군민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함께 남긴 육아 일기 208매입니다. 체류형 관광 여행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8일부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예약 접수를 시작한 결과 3월 4일까지 190개 팀 500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23만 원으로 참가자에게는 조식 6회와 석식 2회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